안녕하세요. 포커스M의 김혜준입니다. 오늘은 환경 문제와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하여 가장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들은 이 앱으로 구매를 할 때마다 친환경 점수를 부여받고 그 점수를 모아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빅데이터가 ESG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흥미진진한 ESG 이야기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ESG와 빅데이터가 결합하여 ESG를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ESG를 정량화하여 데이터와 함께 수치화할 수 있다는데요. 관련하여 깊이 있는 이야기 김종우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우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 ESG 개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빅데이터와 ESG가 결합하는 개념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ESG에 쓰이는 빅데이터,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빅데이터의 개념부터 조금 잡고 가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는 그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네.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ESG를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규제화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네네. 왜 규제화가 되어야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규제화가 글로벌 차원에서 너무 빠르게 되고 네. 있고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약 1000여 건 이상의 글로벌 ESG 관련 규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쉬운 예로 들어보면 이번 추석 때 저희 너무 더웠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체감할 정도로 기후변화, 네. 기후온난화가 이제는 저희가 느낄 정도로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근데 ESG 분야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네.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조금은 부족한 탓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좀 더 많은 행동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기업들이 ESG 관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 뭐가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ESG를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막연하게 많이 듣고 있는 ESG라는 개념에서 좀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ESG 관련한 이슈가 무엇일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거에 관련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관리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네. 제조업이다라고 네. 하면 사실은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네. 그러려면 정확히 측정할 거고 그다음에 이 측정된 양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네. 또는 IT 회사다라고 하면 네. IT 회사는 사실 제조업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IT 업계는 정보 보안이라던가 네. 데이터 보안 같은 네. 조금 다른 이슈들이 좀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관리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 분야별로 빅데이터의 구축 관리도 다르게 적용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빅데이터를 적용하면서 겪으셨던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모아오는데요. ESG 분야는 좀 특성상 말뭉치라고 하는 여러 문장 형태로 돼 있는 네. 정보와 우리가 원하는 숫자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형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저희는 정형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실제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뭐 비교 분석에는 직접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제를 해서 가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정형화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ESG 분야는 비정형 데이터가 좀 많아서 네. 빅데이터를 모아서 구축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 회사가 ESG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네. 100톤입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여기서 우리 회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톤이라는 데이터가 저희에게는 비교 분석할 때 필요한 데이터이거든요. 네. 그런데 ESG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문장 형태, 그걸 이제 저희는 말뭉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이랑 숫자가 섞여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말뭉치와 숫자를 구분할 때 말뭉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런 말뭉치와 숫자가 함께 있는 경우를 네. 이제 바로바로 쓸 수 없는, 그래서 네. 비정형,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라고 네. 하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규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규제화가 본격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시장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데이터 분류도 직접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네.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네. 앞서 말씀드린 비정형 데이터를 추출하고 네. 그 다음에 기업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형화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 네. 이 프로그램은 AI 기반입니다. 아. 그래서 AI 모델이 적용돼서 네. 매번 사람이 수작업으로 네. 분류하지 않고 AI 모델을 활용해서 빠르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는 네. 그런 기술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AI도 요즘 ESG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AI가 ESG에 쓰이면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AI는 사실 ESG 분야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 ESG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잖아요. 네. 각기 다른 영역을 사실 ESG라는 한 단어로 뭉쳐놓고 네. 기업들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회나 지배구조 측면의 데이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AI 모델을 활용하면 기업들을 대신해서 이런 ESG 전반에 걸친 데이터들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수집도 하고 구축해서 나중에 우리 회사의 데이터와 네. 비교하면 AI가 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예측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확실히 AI를 적용하면 훨씬 더 ESG를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빅데이터와 AI 이 차이점이 뭘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AI의 근간이 되는 게 빅데이터고 네. 또 빅데이터로 인해서 또 AI를 활용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챗GPT는 요즘 너무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익숙하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AI 모델들이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AI 모델의 성능들이 매우 좋아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학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 방향이다 보니까 네. 사실 AI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근간에 AI 모델을 잘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없냐는 너무 중요한 영역이고요. 저희가 ESG 분야에서 AI 모델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를 네. 수집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AI가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활용되는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AI와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AI를 접목시켰을 때 어떤 사례가 있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관련해서 경험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SG가 이제 규제화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ESG 전담 팀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계시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규제 때문에 우리 수출 대기업의 여러 협력사들의 네. ESG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 협력사가 1,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식은 메일 보내겠죠. 네. 엑셀 파일 유첨해서 메일을 보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쪽에서 답을 보내겠죠. 그러면 그 답을 보내면 그걸 다 다운로드 받아서 취합해서 분석해서 어떤 협력사가 ESG 관점에서 리스크가 있는지 또는 잘하고 있는지를 하는 네. 이제 분석하는 일련의 작업을 생각만 해도 한참 걸릴 것 같잖아요. 이제 AI 모델이 적용된 디지털 솔루션을 쓸 때는 빠르게 디지털 솔루션으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우리 협력사가 답변하면 그것들이 바로바로 대시보드에서 보여지고 그렇게 쌓여있는 데이터는 AI가 분석해서 누가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또는 어떤 부분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네. 못하고 있다라는 걸 빠르게 분석해서 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좀 손쉽게 이제 그런 협력사들의 ESG 현황을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G 관리를 하시는 분야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기업의 사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수출하는 앞서는 이제 네. 대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도 이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네. 한국에 있는 규제와 별도로 유럽에 있는 규제 때문에 네. 미국에 있는 규제 때문에 우리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ESG를 잘하고 있는지를 요청받고 있고 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대부분의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서 아직은 ESG 전담팀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고객사는 요청을 했고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응하지 못해서 거래가 중단된 사례들이 이미 많이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써서 전담팀이 없었지만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이 좀 부족하셨지만 빠르게 우리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이제 고객에게 제출할 수 있는 ESG 리포트를 챗 GPT 기반의 ESG에 특화되어 있는 네. 모델을 활용해서 리포트를 만들고 네. 제출해서 조금 지속적인 거래가 유지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제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ESG 리포터가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이제 금융권에서 신경을 써야 할 ESG의 분야 그리고 또 평가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ESG는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권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재무 영역 이외에도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미 자체적으로 ESG 리포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 향후에 평가라든가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글로벌 규제와 매핑되어 있는 진단셋을 활용해서 우리 잠재 고객,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단하고 그러한 스코어링 되어 있는 네. 점수를 가지고 연계해서 ESG를 잘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만든다거나 금리 인하 상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노력들이 이미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향후에 어떤 평가의 관점보다는 ESG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ESG 연계 상품들이 네. 만들어진다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SG는 뭐뭐다 라고 정리를 해보자면 혹시 정리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네. 하나는 ESG는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계속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I 모델과 빅데이터 얘기를 했던 이유가
ESG는 기존에 저희가 익숙했던 매출 원가와 같은 재무적인 지표와 다른 네. 비재무 영역을 총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게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말보다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측정하고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챙겨야 될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꼭 한번 강조하고 싶었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하이 레벨이지만 ESG는 우리의 미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뿐만 아니고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다양성, 고용 안정성 그리고 전략 여러 가지가 포괄되어 있는 개념이 ESG인데요. 네. ESG를 더 챙기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네. 지구도 좋고 그리고 더 나은 지속 가능한 기업들도 많아질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ESG는 우리의 미래다라는 용어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ESG가 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ESG는 네. 저희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주 직관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대응해야 되는 기후변화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좀 더 많은 영향을 네. 미치면서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 ESG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업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ESG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라는 부분. 그래서 요즘 요구되는 것들은 우리 회사는 재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네. 재활용을 잘하면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었다라고 하는 되게 구체적인 숫자들을 네. 공개하고 네. 소통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산업의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네.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잘 관리하면 조금씩 모두가 노력할 때 네.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아, 그렇군요. 기후 변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린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IESG 김종훈 대표님과 함께 ESG와 데이터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린 인터뷰의 김혜준이었습니다. 톡톡 튀는 ESG 소식을 알아보는 이슈M입니다. 2024 대한민국 ESG 친환경 대전이 지난 10일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순환, 그린 모빌리티 등 다양한 친환경적인 기술과 ESG와 관련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과 내 손으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는 주제로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 부스에서는 플라스틱 특별관과 차세대 패키징 제품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린마켓 특별관에서는 플라스틱 자원순환과 업사이클링, 제로 웨이스트 실천 사례들이 소개되며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포럼을 통해 ESG 경영 최신 트렌드 강연 등 총 15개 대회의 세션을 마련했으며 글로벌 현황 및 대응 방안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25일 제주에서 유엔과 함께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전략이 논의됐으며 새마을금고와의 협력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등 디지털 금융 포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ESG 포럼이 발족됐습니다. 포럼에는 기업과 금융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해 ESG 관련 정책과 규제의 방향성을 논의하며 ESG 정보 공개와 지속가능한 금융체계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024 남해국제 ESG 포럼이 지난 4일 남해 독일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 ESG 사례를 공유하며 남해를 ESG 랜드마크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각국 유명 인사들이 축하를 전하며 ESG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4 ESG 네트워크 포럼이 대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연속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산업계 ESG 대응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우리 산업계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나눔문화연구소가 2024 대한민국 나눔지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2년마다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나눔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나눔지수를 발표하며 나눔 유형과 영향 원인을 함께 토의할 예정입니다. 곳곳에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이슈엠 마칩니다. 매번 새롭게 찾아가는 나눔 현장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지역 곳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주택수리봉사단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까지 하면서 나눔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행 연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인간 비타민 MC 체험 선행 연장 최선연의 박세정입니다. 이번 체험은 월곡동 주택수리 봉사단과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입니다. 저와 함께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과 이 집수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데요. 어려운 이웃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땀방울 선행 체험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집수리단의 핵심 인물이죠. 우리 도배기능사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배기능사 이우재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나오셔서 일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봉사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진짜 지하방 같은 데 가도 그런 데 좀 무료로 봉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사활동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쪽은 좀 덥죠? 여기가 얇은 게 있고 여기가 또 그리고 요걸 보고 미미선이라 그래. 이거 얇잖아요. 이거 보면 들어가고 클라머랑 여기가 소리 있어요. 소리로 이렇게 문대고 집주인분 만나서 한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월옥동에 살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빡닥빡닥 움직이고 애써주시고 있는 모습을 참 이쁘게 바라보시고 계세요.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밝아지니까 기분도 산뜻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세요.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선생님 한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교사 이동윤입니다. 그 학생들과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소감 같은 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이랑 같이 주택 수리를 하면서 보람 있는 활동을 진행해서 좀 더 좋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잘 부탁드립니다. 이 새하얀 벽지 보이시나요? 제가 집수리 봉사활동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그 궁금증이 해소되고 알차고 보람 있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 봉사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분이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는 공간에서 좀 더 쾌적하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 재밌고 알찬 선행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비타민 MC 최선연의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빅데이터와 ESG가 만나 어떻게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지역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만나보았습니다. 모두의 작은 행동이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준이었습니다.